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학문으로 들어갔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관상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인상학자 아니면은 뭐 사주를 보더라도 그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박사도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문으로 이렇게 등장을 다 했는데 그 학문들을 공부하는 게 아직까지는 많이 서툴러요, 우리가. 그래서 서툴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연구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 삶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상학도 생길 거고 아니면은 사주 명리학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상학 공부는 초등학교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때서부터 이 인상학을 하면은 내가 지금 나를 알잖아. 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마에 뭐가 났네? 근데 애들일 때는 이마에 뭐가 났어? 그러면 나 우리 엄마 아빠가 아프려나? 아니면은 내가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혼날려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가면서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이마에 모두 나고 아니면은 얼굴이 어두워지는구나. 공부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조금씩 알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들보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알아가지고 내 자식, 내 며느리, 뭐 내 아들, 딸에 대한 성향을 알고 나면은 다툴 일이 없어져요. 행복해지잖아요. 자, 내 남편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 확 하실 수 있으세요? 내 아내는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여기 자, 눈 감으세요. 자, 눈이 커요, 작아요? 보지 마시고. 보통이에요. 그러면은 코끝이 뾰족해요? 아니면은 뭉툭해요? 중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코끝이 중간이 아니라 여기가 풍성하면서 이게 잘 발달이 돼 있어요. 다시 보세요. 그리고 얼굴에서 눈은 길면서 가늘고 긴 눈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보지 마세요. 어떠세요? 이마가 커요, 작아요? 네? 넓죠? 넓고 시원하고 좌우로 다 넓죠? 그래도 아내가 더 남편을 사랑하시네. 그쵸? 이렇게 좀 관심 좀 갖고 사세요. 이게 사랑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떠세요? 남편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오, 그럼 욕심이 많으시겠다. 그리고 의지의 한국인. 밀고 나가는 힘 짱! 그쵸? 앞으로 조금 나왔어요, 턱이? 그러면은 욕심이 좀 많은 편인데? 예.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하려고 정말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밀고 나가는 힘도 많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턱이 많이 발달된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땅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 쪽에.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 감고 한번 그려봐. 그러면 사실 못 그려봐요. 못 그려보는 분 많으시는데 그래도 첫 번째로 제가 남편 어떻게 생겼어요? 물어보면 생각 안 날 때 가장 먼저 하는 대답이 뭔 줄 알아요? 잘생겼어요. 남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예뻐요. 이거 모를 때 하는 대답이에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안다는 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요.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상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해 못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르다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다. 나와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르시죠? 더 정확하시죠? 선생님이. 남편분이 훨씬 더 세심하시고 더 정확하시고 조금 너그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해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아마 참는 부분에서는 우리 여기 선생님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나면은 치밀하고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뭐든지 정확한 거 좋아하시는 거고. 그러면서도 나가가지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는 내가 그래도 빛이 좀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납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세심해? 나는 그냥 너무너무 너그럽고 뭐든지 다 봐주는데 정말 짜증나. 이거 아니죠? 있는 거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분이 갖고 있는 기질은 세심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뭘 하더라도 실수 안 하는구나. 그래서 멋있어. 그 대신 내 아내는
좀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더라도 좀 넓게 보는 것도 있고 사람을 포용하거든요. 포용하는 기운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뭘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서로 그렇게 상생, 좋은 부분을 서로 내가 끄집어내서 살면은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학 공부는 필요한 거예요. 자,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하겠어요? 일단 아니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면은 내가 뭘 하더라도 편해요. 내가 상대를 일단 알아. 그러면 저 사람이 이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케팅 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격 분석해가지고 가가지고 성격이 요런 면이 있으니까 내가 눈이 길구나. 그럼 저분은 멀리 볼 줄 알아. 그리고 생각을 좀 깊이 해. 우리 선생님 눈이 기니까 뭘 하더라도 생각을 깊이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좀 시선이 넓어요. 요 앞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어느 만큼 포용할 수 있느냐까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만약에 눈이 작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그러면은 앞밖에 못 봐. 그 사람 보고 야 너는 왜 한 치 앞만 보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볼 수 있는 게 그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역시 너는 정확해. 당신은 정확하고 뭐든지 깊이가 있어서 좋아요. 이 말하고 너는 이렇게 앞만 보고 사니 답답해하고 어떻게 틀리겠어요 삶이. 세상이 틀리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인상학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알아간다는 거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먼저 가서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 천기누설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맨날 그래요. 천기누설 뭐 별거냐.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서 보고 있으면 천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앞서서 보고 있는데 그게 천기지 뭐가 천기겠어요. 내일 비가 올 건 내가 알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산을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저 비옷을 입든지 아니면 차 타고 나가고 가장 쉬운 방법 안 나가면 돼. 까짓 거 안 나가면 그만이야. 그렇죠? 그럼 어떤 일도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비는 와. 사람은 피해가려고 하지만 않으면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피해가는 것처럼 그런 바보예요. 그거는 어차피 시간은 흐르잖아. 날마다 오늘 지나면 내일 오고 내일 이게 흐르는데 내가 이게 싫어서 피해간다. 저것도 싫어서 피해간다. 그럼 나 뭐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 비가 오면은 내가 집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럴 땐 뭐를 하냐? 우산을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친구라도 불러가지고 나 좀 픽업하러 와. 이거는 귀인을 불러드리는 거고. 내가 우산을 준비하는 거는 내가 방편을 마련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옆에 사람 저 앞에 가는 사람 잘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우산을 내가 크니까 뛰어들어가서 하면은 이건 내가 기회를 만드는 거고 이게 운입니다. 어떠세요? 운 만들기 쉽죠?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니까 자 내일부터는 운 만들 수 있겠죠? 내일이 아니야. 지금 이제 나가면은 누나 그쵸? 눈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어떻게 갈까 생각하고 그냥 문 앞에 이렇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자 지혜롭게 한번 가보자. 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내 얼굴이 이마가 넓어. 그러면은 나는 항상 윗사람이나 좋은 사람들하고 인연이 좋겠구나. 그럼 윗사람한테 부탁을 해볼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내가 코가 조금 낮았다. 그러면은 나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길 줄 알아. 누구든지 다 내가 그냥 좀 엎드릴 줄 알아. 그럼 가가지고 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고 가서 차 타고 나서 어머 이 차 너무 좋은데 어머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디로 가? 그러면은 가는 길이 우리 집은 어딘데 너무 멀죠? 저는 가다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전 집에 데려다 주고 가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아주 즐겁죠? 즐겁고 그리고 삶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인상학이라는 게 무슨 어렵고 힘든 학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고 내가 나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꾸는 건 나예요. 나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갖고 나를 바꿔갈 줄만 알면은 그것도 현명한 거고 그것도 아주 즐거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인상학의 세계로 들어왔어. 오늘부터는 거울 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 거울은 어떤 거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을까? 정직한 거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정직하지 못한 거울은 뭘까요?
자, 생각해봐요. 백설공주 새엄마는 어떤 거울을 가졌을까? 정직한 거울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가 누구냐 그랬으면은 이 거울이 융통성이 있었으면은 왕비님이다 그래야지. 근데 백설공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지. 누가 그리고 백설공주도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따지면은 조그만 융통성이 있었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보는 날마다 보는 거울은 정직할까요? 정직하지 않을까요? 정직할 것 같으죠? 절대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이 자, 내가 딱 봤어. 오늘 얼굴이 푸석푸석해. 자, 그 다음 얘기가 뭘까? 어떻게 보죠? 푸석푸석해. 그래서 너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으세요? 아유, 어제 술을 먹어서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건 어제 술 탓. 아니면 물을 먹고 자서 그래. 그치? 이건 물 탓이야. 그쵸? 다 탓이에요, 다. 정직하게 보여준 거울은 쟤는 정직하지 않은 거야. 나는 원래 예쁜데 난 너무 괜찮은데 얘가 제대로 안 가르쳐주는 거야 지금. 이런 나쁜 거울이 어딨어. 그쵸? 근데 여러분이 보는 거울은 항상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얼굴이 부었으면은 좀 부었구나. 그래도 너 사랑해. 자, 오늘은 부었으니까 물 조금 덜 먹고 뭘 할까? 사우나 갈까? 아니면은 땀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뛸까? 그래서 다시 나로 이쁜 나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울 속에 있는 정직한 나를 만나는 연습. 그래서 그 거울 속에 있는 나랑 늘 대화를 하면서 그래, 거울 속에 너는 참 정직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좋구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과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자, 거울 많죠? 엘리베이터 타도 거울 있죠? 그럼 가장 예쁠 때는 언제냐면은 사실은 치장을 예쁘게 하고 나왔을 때 거울 속에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아침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실 때가 가장 예쁘대요. 여자들은. 잠 깨고 딱 일어나서 부시시한 얼굴로 거울을 봤을 때가 그 모습이 제일 이쁘대요. 인정하세요? 그쵸? 피부도 너무 곱고 밤 동안 이제 잤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쉬고 나서 휴식을 하고 나서 아침에 거울을 봤을 때가 가장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얼굴을 항상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선생님은? 아기 낳았을 때? 결혼할 때 제일 행복하셨어요? 남편이 잘생기셔서. 선생님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아기 낳았는데 그렇게 아팠는데도 행복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저는 아기 낳고, 예? 아기를 너무 힘들게 낳아가지고 저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힘들게 낳아가지고 애를 안 쳐다봤었어요. 근데 딱 봤는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에 아기를 낳으면 너무 예쁠 줄 알았어. 우리가 그림이나 TV에 보면은 막 상고 치르고 나서 나온 아기들 딱 나오는데 너무 이쁘죠? 애가 너무 못생겼더라고. 요만한 게 피덩이에 약간 까무잡잡하고 그러는데 너무 못생겼어. 그래갖고 나 이런 애 낳았어요? 하고 물어봤다니까 제가 간호원한테. 근데 우리 딸이 알면 되게 슬플 거예요. 그쵸? 그랬더니 맞아요. 근데 간호원은 딱 애를 보면서 앉으면서 애 너무 이쁘죠? 그러는데 이런 애가 이쁜 거예요? 너무 객관적인 거야 이거는. 그쵸? 얘가 뭐가 이뻐요?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뻤어요? 저는 이상하던데 막 너무 막 쭈글쭈글하고 시커멓고 못생기고 막 이래가지고선 근데 이제 그 애를 씻기고 닦이고 하면서 이제 애정이 생기고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뽀얗고 예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뻤지 저 처음엔 안 이뻤었어요. 그래갖고 도망가려고 그랬었잖아요. 너무 못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딸내미 사진을 보면서 야 그렇게 못생겼던 애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제가 기적을 만든다 그러잖아. 그 33년 동안 이렇게 쓸고 닦고 하면서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아주 이쁜 애가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어디 나가도 이제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엄마보다 조금 예쁘거든. 제가 30살 전에는 엄마가 더 이쁘다고 늘 그랬는데 우리 딸이 30살 전에 노처녀가 되니까 어느 날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쁘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 엄마가 하마 양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손주 나면 손주한테까지 주기로 했어. 이제 그래서 제가 3위를 밀려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요.
아니 내가 그래도 제목이 그래도 제가 직업이 인상학자인데 끝까지 제가 제일 이쁜 여자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좀 욕심인 것 같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하고 궁금하시죠? 네, 이쁜 얼굴, 아름다운 얼굴은요. 내가 가지고 내가 가장 행복한 얼굴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본인들이 한번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들이 어떻게 변하나. 자, 가장 행복했을 때 내가 어떨 때가 가장 행복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눈을 감고. 별로 행복하지 않으셨나? 표정들이 안 올라와. 이게 벌써 행복한 시절하면 얼굴이 확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이란 단어에 인색한 줄 아시죠? 너무 행복이란 단어에 인색해요. 행복하면 안 돼요? 행복해야 되죠. 근데 왜 행복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난 행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 해가면서 이때 막 이러고 세야 되는데 지금 너무 찾기가 힘드신 것 같아. 그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행복한 시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가장 행복했던 데 아까 얘기했죠. 애 낳았을 때, 결혼했을 때, 아니면은 내 생일날 뭐. 저는 사실 길 가다가 예쁜 새가 날라와서 내 옆으로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것만 봐도 행복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물가에 이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이런 새들이라든가 못 보던 꽃이 확 펴 있어도 그것만 봐도 행복해. 저 그냥 앉아 쪼그리고 앉아서 보고 가요. 너무 예뻐서. 그렇게 작은 거에도 행복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행복한 때가 언제였었나 한 100개만 찾아보세요. 많죠? 근데 기억을 한번요. 그러니까 항상 해요. 우리가 심리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심리학 속에서는 불행을 찾아가요. 내가 힘들었던 거, 불행했던 거 이런 걸 찾아가서 그걸 치유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행을 찾아가는 일은 너무너무 많아. 찾을 것들이. 왜냐하면 우린 너무 힘든 시대에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행복을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행복을 찾는 것보다 불행 찾는 게 더 많아요. 뭐 형제간이랑 싸운 것까지 다 나오다. 그게 왜 불행해요? 내가 동생이랑 싸울 수 있고 엄마한테 야단 맞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엄마가 있으니까 야단을 치잖아요. 지금 엄마 돌아가셔서 엄마한테 야단 맞고 싶어. 근데 엄마 안 계셔. 그럼 불행한 거지. 눈물 나지. 근데 어려서부터 동생이랑 싸우면서도 내가 이겼어. 행복해. 그쵸? 책 같은 거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서로 보자 그랬다가 찢어가면서도 내가 뺏어왔어. 내가 이겼어. 행복하잖아요. 그런 작은 게 행복한 건데 우린 너무 행복해 인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경직돼 있는 거야. 이렇게 다들.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화사하게 웃을 수 있고 이렇게 이쁜 얼굴들이 이렇게 안 행복한 얼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쁜 얼굴이에요. 행복할 그 준비가 다 돼 있고 기본으로 이 안에 행복이 다 들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셔서 불행을 찾는 건 얼마든지 해요. 그리고 그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다 경험했던 거니까. 뭘로 치유하냐? 행복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뭐 불행을 찾고 뭐 10년 전에 전생까지 간대 괴로웠던 거 전생 가서 치료하고 그래요. 전생 치료가 뭔데요? 내가 힘들었던 데 가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그 힘들었던 걸 내가 체험을 하는 거야. 그 집에 오면 그랬어.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럼 어떡하라고. 그렇죠. 어떡하라고.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치료를 못해요. 그거는. 근데 그때도 내가 그때 그랬을 망정 거기서 나를 행복하게 해줬던 게 있어요. 항상. 내가 막 울 때 나를 달래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달래주지 않았고 엄마가 더 야단을 치면서도 그 옆에서 먹을 거 옆에 씩 갖다 주면서 이거 먹고 울어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야단을 치면서도 야단 치는 엄마가 뒤돌아서 속상해하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불행한 거는 행복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상이 여기가 막 이렇게 짚혀지고 미간이 찌그러진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그래요. 자, 눈썹 이렇게 밀면서 아침마다 운동시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얼굴 좋아지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어. 제가 시키는 게. 이거 이렇게 하면서 자, 뭔 생각할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눈썹을 이렇게 펴질 만큼 내가 웃는 얼굴. 정말 좋았던 일 많잖아요. 친구랑 같이 몰래 가서 엄마 몰래 가가지고 돈 삥땅 해가지고 가서 저기 호떡 하나 사 먹었어도 그게 얼마나 재밌었어요. 학교 다닐 때. 다 해보셨죠? 책값 1,000원짜리 갖다가 500원짜리 사고 500원 가지고 나가서 놀던 거. 이런 기억들. 그런 것도 정말 행복한 기억이거든요. 자, 생각해보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불행하고 뭐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했던 걸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작은 거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가끔씩 우리 애를 키우면서 애가 어렸을 적에 참 이쁘게 이렇게 말하던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첫얼음이 얼은 걸 이렇게 보더니 엄마 얼음나라가 우리 이 지구에도 왔어요 이러더라고. 4살 때 애가 얼음나라가 왔대. 얼음이 이렇게 하얗게 조금 얼은 걸 보고 너무 예쁘다 그래갖고 둘이서 야 우리 이거 밟아볼까? 그리고 둘이 깼는데 우리 애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경이롭고 이뻐갖고 그때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도 참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제 인상학자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제가 책을 좋아하긴 했지만은 그 책 속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1, 2학년 책에 키다리 아저씨라는 게 있어. 키다리 아저씨.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막 그 집 마을에 가서 놀아요. 그 집 마당에 가서. 그 사계절 그림이 있어. 봄에는 새, 여름에는 꽃, 가을에 갈대, 겨울에 눈비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의 어린 감성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그것만 봤었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도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기억인가 봐요. 돼지 저금통이 이렇게 자전거에다 이렇게 쭉 많이 싣고 다니잖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전 그게 가장 예뻐요. 그리고 길을 가고 슬픈 일이 막 속상해서 막 열받다가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다 녹아가요. 이유를 모르겠어. 그게 도대체 어떤 기억인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한 가지씩 그 기억 속에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내 얼굴을 거울을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아 그랬어. 그래 애기 낳았을 때 우리 애기 봤을 때 첫 얼굴 너무 이뻐. 그렇죠? 얼굴 표정 너무 좋죠. 그렇죠?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그 얼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그래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그런 좋은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내 얼굴 만들으세요. 이렇게. 모든 거는요. 일단은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불행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행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주문도 걸고 그 내 얼굴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이 돼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면서 미워 하고 한번 해보세요. 미워 소리 해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미워 소리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고 해보세요. 다시 보세요. 어머 너무 예쁘네 사랑해요 해봐 보세요. 어때요? 자연스럽죠?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복도 습관이고 웃는 것도 습관이고 내 얼굴 만드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요. 살면서 습관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거울 보고 아 내가 행복했던 때는 이런 때 내가 좋았던 건 이런 거 그리고 오늘은 누구에게 내 이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을 줄까 그리고 처음에 만나는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들에게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좋아 이뻐 잘생겼어 사실은요 칭찬해주면은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고래가 칭찬해서 춤추는 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고래는 칭찬 갖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먹이 줘야 오는 거예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돈 안 들이잖아. 물고기 안 줘도 되잖아요. 그냥 사랑해. 어머 자기 오늘 이뻐? 멋있어? 이러면은 그쪽에서 주지. 상대한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받아.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내 얼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상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자기 자신하고 이제 대화하라 그러면은 그건 정신병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나랑 대화할 수 있는 것만큼 진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만약에 화가 나는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거울 같이 봐요. 그래가지고선 남한테 못 털어놓는 일 있죠? 그럴 때는 애칭을 하나 딱 두지. 너 있지? 저는 제가 이제 애칭이 수연이거든요. 수연, 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 지금 오늘 속상했지? 거울 속에 같이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마가 어두워진 거 보니까 오늘 속 많이 썩었겠구나. 아니면은 이 꼴이 처졌네. 그래가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해요. 그리고 안 되면은 한번 글로 써보세요. 내가 속상했더니 저 글 쓰는 거 항상 강요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있거나 내가 마음에서 이게 동요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내가 동요가 일어난 이유 그거를 이렇게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거 아주 좋아요. 요즘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너무 좋아요. 스마트폰이 제가 아주 정말 이 스마트폰 매니아거든요. 저는 뭐를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잘 쓰는 게 저는 이제 네이버랑 이렇게 연동을 했었는데 이게 메모예요. 메모 기능. 다 손에 들고 계시죠? 그럼 이 메모 기능에다가 펜 끊을 일도 없어요. 그냥 메모 기능에서 적으세요. 그냥 오늘 화났어. 이유. 네가 미워. 10년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시간만 있다 봐봐요. 내가 얘 밉다 그랬어. 아우 창피해. 지워.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 아 뭐야 나 이랬어 유치했어? 아니면은 나를 칭찬한 일. 난 이거 잘했어. 오 그러네 참 잘했네.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생활을 해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인상하기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내 얼굴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모두들 무슨 엄청 어려운 줄 알아요. 자 어떠세요? 쉽죠? 그리고 생활에서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우리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갈수록 점점 더 학력도 높아지고. 근데 왜 10년 전, 100년 전, 10년 전은 그렇다고 쳐. 100년, 200년 전에 나온 마이상법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뭐 무슨 상 거기 왜 메이냐고요. 자, 마이상법이 나왔던 때는 그때는 몇백 년 전이 아니라 몇천 년 전이에요. 그래갖고 그때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겠어요. 동네 나가봤자 하루 종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없었어. 농업 아니면 그 조그만 장사, 정치하는 사람. 이거 몇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있던 때에 태어난 게 그 마이상법이란 책이야. 근데 이제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도 눈은 눈이었어. 그쵸? 그때도 코는 코였었고. 그래서 그때는 기본이야.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배우죠? 한글을 배우죠. 기역, 니은 배우고 아야어야 배우잖아. 자, 가자, 오라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런 거에 필요한 게 마이상법이지 그걸 지금 그거 가져.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강의 같은 거 하는 데 가서 유치원생 그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믿어요? 뭐 저래 이러는데 이 인상학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다 되는 줄 알아요. 이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기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나가서 뭐 해요? 진짜 첨단적인 얘기를 하고 아니면 삶에서 질이 확 높아졌는데 그런 것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구태의연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한 만큼 사회를 환원시켜서 사회 속에서 정말 사회인이 쓸 수 있는 이런 인상학을 하자. 이게 제가 항상 모토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에 맞는 인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요즘은 눈썹 다 눈썹 문신 다 해. 눈썹 문신도 하고 눈썹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자들 눈썹 문신 하지 말라 그래요. 너무 짙어 눈썹들은. 그리고 눈썹 문신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눈썹은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눈썹도 그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코끝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고 눈썹은 눈을 덮어야 돼. 어찌됐건 날아가면 안 돼요. 날아가면은 무슨 소린지 아시죠? 이게 유행이야. 날아가는 게. 눈썹을 이렇게 그려요. 왜냐하면은 세련돼 보인대요. 자, 지붕이 이렇게 돼 있어. 지붕이 어떻게 돼 있죠? 곱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자, 이렇게 날아가 있어. 물 어디로 들어와요? 안방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안방으로 들어오면 그 집 제대로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눈썹 문신을 하려면은 인상학 책 한 번은 좀 뒤져보고 하라고요.
그러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또 엄마들이 그 미라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그냥 꺽박 넘어가. 그래가지고 요즘은 세련되고 이뻐 보이고 뭐 얼굴이 각졌으니까 이렇게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 사람 밥 사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래요. 눈썹 이렇게 올렸으면은 저는 눈썹 지우라 그래요. 지우고 그냥 그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눈썹은 좋아요, 진짜로. 그래도 약간 하신 거죠? 예? 아, 조금 더 사실은 긴 게 좋은데 조금 그래도 눈썹은 덮었잖아요. 그리고 끝에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밑에 요 옆에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 눈썹은 이제 예전에 저 정도만 했어도 눈썹 공부 조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난 거예요. 너무 짙지 않고. 그래서 성형을 할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아시죠? 성형하는 게 그러니까 어디 가면 항상 질문이 그거예요. 성형하는 거 좋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건 답이 아닌데. 정답이 아닌데. 사실은 정답 맞아요. 성형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집이 만약에 샌다. 아니면은 집은 너무 잘 젖어 있는데 유리창이 좀 잘못돼 있다. 지붕이 좀 한쪽이 이렇게 귀퉁이가 무너져 있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보기 싫고 안 좋잖아요. 그럴 때는 고쳐주면은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은 꼭 필요한 사람은 하라고 그래요, 저는. 성형을 해서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성형을 안 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성형하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 연예인들 100% 필수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면빨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라고 하는 거야. 그 이쁜 얼굴 갖고. 정말 성형하기 전에 기가 막히게 이쁜 얼굴들을 한 5년쯤 지나고 보면 이상해져 있어. 그 이쁜 얼굴이 도리어 미워져 있더라고. 왜냐하면은 막 코도 더 세워야 되고 얼굴 자체 막 이런 데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쁜 얼굴들이 그렇게 변하는데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자, 일반인들이 성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예인 따라가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얼굴에 맞는 얼굴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자들은 그러니까 예쁜 눈을 갖는 걸 좋아해요. 여자들이. 왜냐하면 여자는 눈이 예쁘면 집안이 가정이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하려면 눈이 예쁜 여자를 며느리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누구 눈이 제일 예쁜가 보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눈이 제일 예쁘시다고? 아내 눈이. 올해 나이가 몇이에요? 50이요?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적당히 예쁘게 하세요. 그리고 눈만 하고 코는 하지 마세요. 코는 복코예요. 코는 복코라서 여기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쌍꺼풀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쌍꺼풀 하니까 너무 예쁘거든. 코만 올리면 더 예쁠 것 같아. 근데 코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눈은 하세요. 눈은 하셔도 괜찮아요. 눈 하면 아마 인상이 조금 불안하실 텐데요. 너무 이뻐져서 괜찮아요? 예? 언니세요? 오, 그러시구나. 언니는 하셨어요? 원래 아니 하면 이뻐요 훨씬 더. 그러니까 하세요. 뭐 돈 대준다고 하라 그러는데 얼른 해야지. 여자는요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잡아야 돼요. 도장 저기 이거 받으세요 사인. 그리고 쌍꺼풀은 전문가가 하는 데 가서 하세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들 뭐 이런 성형외과 그러니까 안과나 이런 데서 하는 좀 싸다고 하지 말고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데 가서 제대로 하세요. 그게 최고예요. 그리고 눈만 하면 뭐 아주 이쁠 텐데. 그리고 이마를 조금 이렇게 내고 다니세요. 너무 이렇게 가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T존이라 그러죠. 이렇게 여자분들 다 아시죠? T존 이렇게 화장하면은 밝아야 되는 부분이 T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내놓고 다니는 게 좋아요. 여기 가운데는 내놔줘야 남편 하는 일이 잘 돼요. 이게 하늘이잖아, 하늘. 그리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앞머리 요 앞에 우리가 내려오는 눈썹 중간하고 요 이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내놓고 다니라 그래요. 기운은 좀 받아서 내려줘야지 어찌됐건 살아가면서 그쵸? 그래야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밝게 해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쁜 얼굴이세요. 그래서 눈만 쌍꺼풀 하면은 좀 불안하실 것 같으니까 목에다 힘주고 다니세요. 이쁘게 하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야. 여자는 예쁘고 나면 목에 힘 들어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남편을 조금 이렇게 내려보셔도 돼요. 이제 본인이 훨씬 더 잘생기고 젊어 보인다 막 이렇게 좀 강하게 그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인생이 조금 바뀌어질 것 같으니까 괜찮으시죠?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그렇게 바뀌면서 사는 거지. 어찌됐건 살면서 우리가 좀 여자는 좀 예쁜 눈을 가진 여자가 좋고 그리고 남자는 코가 잘생겨야 좋은 거 맞습니다. 코가 잘생기면서 눈이 잘생긴 남자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딱 한 가지만 제가 항상 저기 며느리 얻을 때 한 가지만 주의하세요 하는 게 뭐냐면 입술 이렇게 뒤집어진 사람들 있죠. 입술 뒤집어진 사람은 며느리에서는 제외시키세요 그래요. 입술이 뒤집어진 사람은 100% 집안 한번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 망해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입술이 너무 얇아갖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그 저는 이제 정치 때나 이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입을 보라 그래요. 그 사람 입을. 입을 이렇게 보면서 입술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 정당에 들어가 있어도 그 정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가서 보세요. 일단 오늘부터. 입술이 뒤집어진 사람은 자기가 나와서 자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화합이 안 되고 입술이 안으로 말린 사람은 내 이익, 내 욕심만 많아가지고선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라고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세요 그냥. 오늘부터 TV 유심히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아,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기는구나. 입 때문이에요, 입. 그러니까 항상 입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를 어디서 보는 줄 아세요? 입이에요. 입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보는 지름길이에요. 자, 누구 입이 제일 행복할까? 어떤 입이 좋을 것 같아요? 입꼬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거는 내가 기운이 벌써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저도 그냥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일자죠. 저는 입 관리를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전에는 어디 가서 지금은 청중 강의가 아닌데 청중 강의를 가면 제가 항상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저 참 예쁘죠? 하고 물어봐요. 저 예쁘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아, 뭐야 이런 분위기거든요. 저 늙은 아줌마가 저 나이에 와갖고 이쁘다고 물어봐? 그럼 아, 이거 완전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 이쁘다고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강의가 조금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웃지. 그러다가 이제 입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 보면 입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다시 물어봐요. 이제 입에 대해서 입꼬리는 올라가야 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서 상대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여기 있는 거 입에요. 생사가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잖아 다. 일단은 나를 살리는 게 일단은 먹어서 살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리는 건 뭐냐면 좋은 말을 해서 살리잖아요. 상대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입이에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제일 좋아하세요? 음식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맛있는 음식. 아니, 제일 맛있는 음식 뭐세요? 다. 연어. 연어. 그래, 이렇게 있어야지. 한 가지씩은 그래도 좀. 제일 좋은 거 뭐세요? 와인? 과일이요? 과일 중에서도 특히 포도. 그래, 이렇게 포도. 그러니까 포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자, 연어 드신다? 좋죠, 이렇게.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먹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행복해지죠? 자, 먹는다? 기운 상승돼요. 생각만 해더라도. 자, 어때요? 얼굴이 확 올라가죠? 웃으면서? 그러면서 입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확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요걸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했던 거 생각하는 거 첫 번째가 맛있는 음식 먹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 먹은 게 무지무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서 엄마가 해주던 음식서부터 내가 가서 뭘 사 먹어도 맛있었을 거고 놀러 가서 먹었던 것도 맛있었을 거고 일단은 나를 살려주는 그 기운들 나를 살게끔 해주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사실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하면서 확 웃었어. 그러면 그 입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자, 입술은 뭐겠어? 그러면은 그 입을 보호해주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입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생각이 이렇게 상승이 된다는 생각을 딱 하고 나면은 입 모양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이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저 이뻐요? 그러고 물어보면 어때요? 그대는 다 이쁘다 그래요. 그렇게 입만 보라 그러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입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인상학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좀 처지면은 입꼬리 올려요. 이렇게. 자, 입꼬리 올리는 거 되게 쉬워. 사실은 입에다 이렇게 하고 딱 힘을 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사실. 그리고 입꼬리가 좀 처졌다 싶으면은 내가 뭔가 우울한가 이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우울한 거 없애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입꼬리에 힘 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있으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딱 올려요. 자, 입꼬리 올려서 좋은 거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정말 이게 일석 한 10초쯤 돼요. 일단은 입꼬리 올림으로 인해서 남에게 상대방에게 호감 가는 얼굴로 만들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일단 볼 때마다 즐겁죠? 또 뭐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네, 기분 좋죠. 그리고 인상이 좋아져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안 나왔는데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 청기누설인데 알려드릴까? 입꼬리에다 힘을 딱 주잖아요. 그럼 어디가 빵빵해져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때요? 코가 그냥 이렇게 힘이 없죠? 코끝. 자, 어때요? 빵빵해지죠, 여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생기죠? 범령이 생기죠, 이렇게. 자, 여자들 이 범령 생기는 거 싫어하시죠? 이 범령 정말 이게 미소선이에요. 웃어야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요, 범령이에요. 법의 영이야. 법으로서 내 재산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이 법령이 있어야 내 앞으로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어느 날 주사 맞았어. 법령 없앤다고. 내가 갖고 있던 재산 어느 날 날아가 버려요. 진짜 이게 기적같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기적이야. 그냥 내가 맨날 그래. 본인이 만든 기적. 이거 없애가지고. 이거 없애서 만든 기적. 자, 코평수가 요 코 끝이 우리가 여기가 돈창고예요. 코가 원래 재배궁이라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는 재산궁인데 재산궁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이제 많이 하면은 많이 안 해도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 이제 오늘은 기본만. 여기가 이제 재산 창고야. 돈창고. 돈창고가 빵빵해지고 넓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창고가 클수록 늘 돈이 많아지죠. 그리고 자,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코들. 자, 말랑말랑하죠? 딱딱하면은 이 말랑말랑하다는 건 창고가 조금 허술한 거예요. 이 창고 벽이. 근데 만져서 이게 입꼬리를 탁 이렇게 힘주고 나서 이걸 자꾸 힘있게 만들면은 창고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들어온다 소리잖아요. 자, 이 중요한 거 해요, 안 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돈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 기운을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돈 들어오는 얼굴을 내가 만들어야지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일단 복 있는 얼굴을 일단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돈 창고 넓혔어.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자, 입꼬리를 딱 올리는 연습해야죠. 다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 뺨이 좀 이제 통통해야 돼. 이렇게. 자, 뺨은요 우리가 그냥 웃기만 해도 되지만은 가능하면 이렇게 좀 피부 관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데 이렇게 처지지 않게끔 좀 봐주고. 그러기 위해서 딱 하루에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하늘의 별을 하루에 100개씩 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이게 땡길 때까지 이렇게 하고 해보세요. 아프죠? 자, 별 보이죠? 보일 거예요. 되게 많잖아. 하늘에 그냥 무수히 많은 별 100개 씌세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00개를 하루에 100개씩만 세세요. 이게 땡기게끔 해서. 그럼 여기가 땡겨지면서 요 턱이 요 뺨들이 이렇게 팽팽해져요. 자, 그러면 창고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이 튼튼해지고. 참 쉽죠? 근데 그걸 실천을 못 하더라고.
앉아가지고 그것만 실천을 해도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오늘 오신 본전 다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본전에 아마 100배쯤 뽑아가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저기 방송국이나 이런 데 제가 특강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특강 제가 가면은 정말 나쁜 날도 진짜 꽉 차요. 근데 오늘은 오면서 아 오늘은 조금 덜 오시겠구나. 오늘 무진일이었었거든. 그래서 아 오늘 날씨가 좀 이래서 조금 사람이 좀 죽겠는데 그래서 저는 특강은 늘 재밌게 합니다. 뭐 특강이고 무슨 강의고 하여간 저는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저한테 오늘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오늘 재밌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